우리 아이가 자주 우는데 심지어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어 되게 사소한 일인데 짜증을 내고 자꾸 화를 내요. 제가 뭔가 크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훈육 같은 표현을 해도 감정이 아이가 먼저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너 왜 이렇게 욱하니?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막 이러면서 라고 부모님들이 종종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의 감정 폭발 정말 아이의 성격 탓일까요? 그 감정 조절은 뇌 기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 있어요. 바로 편도체와 전두엽입니다. 편도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위협, 분노, 불안 같은 감정에 즉각 반응하는 센터이기도 하고요. 전두엽은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실행하게 하는 관리자 같은 역할을 하죠. 정상적인 뇌에서는 편도체가 위협을 감지하면 전두엽이 이거를 해석하고 나의 반응을 가장 좋은 방법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낼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의 뇌가 전두엽이 약하거나 피곤하면 이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의 뇌는 굉장히 시시각각 발달 중이라서 조금의 피로도나 스트레스에 잘 반응하게 돼요. 특히 예민한 아이들은요. 그렇게 되면 편도체가 먼저 과하게 반응하죠. 그러면 전두엽이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감정 폭발이 내 과부하의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 폭발이 실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무기력하다라는 거 그게 더 문제죠.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감정 표현을 하는 거가 오히려 지금 내 뇌가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라는 신호예요. 생각할 여유가 없고 그냥 감정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감정이 그냥 나도 모르게 터졌어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의 뇌파를 보면 편도체가 굉장히 과하게 활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두엽이 비활성 아니면 아주 약한 그런 상황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는 학원에 너무 가고 싶지 않은데 학원을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5번 이상 화를 안 낸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남자아이인데 너무너무 자주 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뇌파를 찍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엽 부분이 좀 약하고 불안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전혀 뇌가 이완되지 않는 그런 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아이가 잠자기 전에 오늘 나의 기분 중에서 한 가지를 표현을 해보게끔 한 거죠. 근데 남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간 툭툭 내뱉는 말이 있고 얘기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색으로 얘기하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서 그때 네 감정은 어땠어? 라는 것보다 그때 네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면 뭐야? 어떤 색 같아? 라고 하면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짙은 파랑색이었어. 약간 이렇게 마음이 딱 내려앉는 기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딱 표현하게가 잘 안 되면 그런 색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현명한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아니면 아까 이렇게 얘기할 걸 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겨요. 그러면 어떤 친구와 갈등이 생겨도 폭발하지 않고 대화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길러주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와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볼 때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러한 감정들을 이제 언어로 좀 표현하게 하고 뇌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훈련을 했는데 아이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이 빨리 바뀌거든요. 아이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대처가 잘 되고 그리고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잘 대처가 되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모든 예민함이 없어지니까 어떻죠? 그 아이의 좋은 머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뇌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자면 집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실 텐데요. 네, 아이의 감정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을 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지금 어떤 색깔이 기분이야?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지금 화가 나면 엄마 나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지금 저 생각 중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럼 좀 기다려줄게 라고 미리 타협을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본인 감정이 막 혼동스러울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이가 그 편도체에서 자기의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을 잘 조절해서 전두엽이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굴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훈육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한테 뇌 회로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조절하는 훈련인 거거든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감정 폭발하는 아이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훈육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의 감정 회로가 회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잠자기 전에 한 번씩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다음 편에는 여러분 너무 고민되시죠?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이 아이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면 잔소리, 제가 얘기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디톡스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이서아의 네톡톡,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